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 싶어 구인 구직에 관한 특히 건설업 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고 물론 참 살아온 세월이 참 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그걸 뭘 그깟 얘기를 재미없게 올렸냐 그런 사람 또 심하면 볼만한 가치가 없다 그럽니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누가 그딴 걸 보겠냐고 시간 낭비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은 아침 6시 50분까지 출근해서 11시 반부터 1시까지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5시 전에 다 마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즘 소음, 야간 소음 때문에 5시면 다 마칩니다. 늦어도 6시까지. 그래, 쉬는 시간 빼고 나면 8시간 기본 근무죠. 일단 이제 대규모 단지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공사 현장 말고요. 대규모 단지는 일단 펜스를 다 치고 안에 철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건설의 시작이 철거죠. 철거가 끝나면 이제 한 토목 작업이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토사 반출을 하든 도로를 만들든 그 안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항타기가 들어와서 H빔을 이제 천공하고 난 다음에 근입하고 또 이제 또 천공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항타기라고도 하고 천공기라고도 하는데 또 H빔을 근입하는 거 말고도 그 플랜트라고 하는 모르타르와 약재를 같이 이렇게 구멍을 천공하고 나서 그 구멍에다가 갖다 부어서 바로 그 약품이 빨리 굳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기반 조성을 해 나갑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은 일단 나중에 터파기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럴 때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벽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흙막이 가시설을 합니다. 그 흙막이 가시설은 이제 터파기라고 그러죠. 그 철골 브라켓에 생명줄을 걸고 뭐 PP로프라고 그럽니다. 빨랫줄 굵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PP로프라고 하는데 이제 H빔을 받고 거기에 이제 토르판을 갖다가 토르판이 뭐냐면 그 빔과 빔 사이에 판넬을 토르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그 CIP 공법인가요? 저도 그 콘크리트 천공을 한 데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기둥을 H빔 대신에 기둥으로 콘크리트 기둥으로 이제 만든 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PC 공법이라고 보통 이제 임시 틀이라고 그러죠. 거푸집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하는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콘크리트 건축 자재를 대형 건축 자재죠. 지하에 파묻을 거니까 이게 이제 층고가 있을 만큼 높이가 있습니다. 그런 큰 콘크리트 자재를 공장에서 미리 조립해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조립만
하고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를 압축시키고 품질이 고르죠. 아무래도 일정한 그 품질을 유지하는 그런 걸 가지고 똑같이 된 걸 조립해 나가니까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건설의 꽃인 이제 골조가 들어옵니다. 건축의 꽃이죠. 여기는 정말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목수, 그다음에 뭐 잘 모르시겠지만 뭐 견출, 활석, 형틀, 알폼 팀 있고요, 철근 팀 있고, 방수, 또 타설 팀, 해체 팀, 그다음에 깽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건 이제 얘기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 통신, 에어컨, 또 빠질 수 없는 게 설비겠죠.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타일, 전기, 통신, 에어컨, 설비는 각자 다른 분야입니다. 골조팀쯤에 들어가는 건 그 외에도 타일, 곰방, 조정, 뭐 미장, 그다음에 천장, 경량철골이라고 그러죠. 옛날엔 덴조라고 그랬는데 또 건물의 그 주위를 건설용어로 아시바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올라가야 작업을 하는 높이니까 그런 시스템 비계를 만드는 팀도 들어옵니다. 또 뭐 에폭시니 뭐 바닥공사니, 에폭시라는 건 그 지하 주차장에 그 회색빛 페인트, 근데 거기서 이제 화재가 가끔 나죠. 그게 인화성이 정말 높은 그런 염료입니다. 뭐 시스템 가구, 그다음에 뭐 도배. 시스템 가구는 그 뭐 선반 이런 걸 일정하게 아파트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시스템 가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구, 그러니까 옷장 같은 거, 뭐 서랍장, 또 아니면 TV 다이, 이런 가구 팀들이 들어오고, 그다음 하면 이제 가전 팀들이 들어오죠. 그 외에도 조경, 뭐 엔지니어링, 또 뭐 이제 아무래도 올라다니려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죠. 그거를 이제 리프트라고 합니다. 리프트 팀들도 들어오고, 정말로 이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시공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팀도 들어오고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그런 팀들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장비들이 있죠. 이제 덤프가 있고, 뭐 굴삭기가 있고, 스카이는 뭐냐면 이삿짐 올릴 때 쓰는 그런 거 주변에서 늘 보셨습니다. 그걸 스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동식 크레인, 물차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수를 합니다.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해서 펌프카 들어오고, 레미콘 들어오고, 그다음에 건설 장비로 항타기가 이제 있고, 건설 장비 중에 가장 꽃인 타워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략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를 수 있지만 덤프가 한 400 벌고 굴삭기가 한 450에서 500 정도 받습니다. 스카이는 하루 임대료가 그 장비 크기에 따라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사람 수입들이 500이 넘더라고요. 이동식 크레인은 150톤, 뭐 250톤, 이분들도 다 500이 넘습니다. 자기가 그 차의 주인이 아니고 기사 월급쟁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미콘은 한 300 정도 벌고요. 항타기는 기사가 500에서 600 정도, 그 다음에 사수, 3인이 1조입니다. 항타기, 천공기는. 사수가 한 450에서 550 정도 사이를 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수가 이제 한 400,
200선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잡무나 현장 청소, 뭐 직영이나 협력 업체에서 이제 용역을 구합니다. 잡부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인력사무소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건설 현장에 잡부로 가게 됩니다. 신호수를 보거나 화재 감시나 뭐 세륜장에서 살수를 한다거나 덤프트럭에 뭐 흙털기, 뭐 그 외에도 뭐 배수로, 특히 직영 반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건설 현장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배수관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도와주거나, 그 외에 오만 잡 일을 하기 때문에 잡부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이런 일용직이나 돈을 많이 버는 뭐 달비계라고 그러는데요. 달비계. 건물 외벽에서 줄 타고 이렇게 그네 타고 내려오면서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페인트 칠을 하거나 견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설비를 하거나 뭐 마감 청소를 하거나, 그 타는 사람들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4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팀들도 4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 그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리프트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죠. 요즘은, 옛날에는 다 사람이 그거를 나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벽돌이고 시멘트고 모래고 그걸 다 질통이라고 그러죠. 질통에 지고서 이러고 나르던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 다 그 리프트를 이용해서 곰방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전문 그루마를 이용해서 나릅니다. 그 직업도 30만 원 이상 법니다. 그래, 이렇게 봤을 때 적게 버는 잡부나 그런 많이 버는 그런 위험직들, 그런 사람들은 40만 원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달비계 타거나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거나 이런 팀들, 그런 극소수와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은 빼고 일반적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 평균을 내보니 22만 5천 원이더라고요.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2만 5천 원 법니다. 그러니 외제차 탈만하죠. 보기에는 남루해 보여도 다 지금은 정말 중소업체 거의 부장급입니다. 그분들 삶의 질이 정말 괜찮습니다. 단지 배운 거 없고 그냥 험한 일 하는 것 뿐이죠. 건설 현장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못질 한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못질이 아니라, 못질은 목수도 해야겠죠, 당연히. 삽질 한번 안 합니다. 다 건설 장비들이 다 해결하고, 그 질통지고 나르던 걸 요즘은 곰방이라는 특수 직업이 다 해결합니다. 그분들은 그거의 과정만 거치면 인이백여서 직접 나르는 게 아니라 그 그루마, 그 밀그루마라고 그러죠. 밀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요령만 알면 그 리프트가 다 날아다 주고 턱만 넘을 때 좀 힘들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받아보면서 다 작업을 합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지금 안전관리사니까 안전관리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안전관리사는 뭐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다 일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 경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그 용어만 좀 알면, 그냥 조그만 주변 건설업체에서 현장 경험 있다 그러면 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아웃트리거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타포린, PP로프 아까 얘기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비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말비계만큼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웰빙띠도 알고 웰빙띠입니다. 그다음에 뭐 A형 입간판, 그게 뭔지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간판은 뭔지 알죠. 그다음에 그 경사면을 배면, 사면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합니다. 그런 용어를 알고 안전 난간대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무전기 사용법 정도는 아셔야죠. 누르고 말하고 띄고 듣습니다. 누르고 누구로 뭐 정반장님 송신하세요. 띄고 듣습니다. 누르고 확인했습니다. 무전기는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스토퍼라든지 스토퍼 개념, 스토퍼라는 거는 바퀴가 레미콘 바퀴가 넘어가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걸 스토퍼라고 합니다. 침묵, 그다음에 공도구의 개념, 작업 도구죠. 전기선을 이용하지 않고 충전기를 하는 거는 저희가 그 검사를 안 해주지만 전기를 코드를 꼽아서 사용하는 건 다 저희가 그 공도구 검사를 합니다. 공도구, 그다음에 용접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야죠. 전기 용접, 아크릴 용접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CO2 용접. 그다음에 그런 건 접지를 해야 됩니다. 전선에는 선이 세 가닥이 있는데 그 녹색 선이 그 벼락이나 과전류가 흘렸을 때 전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이 녹색 선입니다. 그거를 이제 땅바닥에 이제 꽂거나 그 천장에 피레침으로 통해서 이제 빼버리죠. 그 다음에 MSDS가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화학 물질 정보인데 그 구성 항목이 1에서 16까지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물질 보건 안전 자료라고 그럽니다. MSDS. 지금 제가 말한 용어 한 15가지 정도 되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면 안전관리사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만약에 그런 걸 원하시고 댓글을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써낸문의 강부장, ENG의 정과장, 좋은 사람들의 최전무, 청조의 박상무, 제가 개인정보를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누출할 수 없어서 전화번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현장에 그분들 전화번호를 제가 직접 이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냥 찾아보세요. 안전관리하는 업체들이 뭐가 있나. 근데 제가 지금 연줄을 가진 업체는 요 4군데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취업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급해가지고 사람을 뽑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소개비 30만 원인가를 줍니다. 이럴 필요 없이 제가 말한 아까 그런 용어의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골조가 들어와서 건설을 하면 철근을 하고 이제 철근팀들이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그 위에 이제 그 형틀이라고 그러죠. 이제 유로폼이라고도 합니다. 뭐 그거야 뭐 형틀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그게 반복이에요. 이제 한 3, 4일 정도 양생을 시키고 또 다시 위에 철근을 또 하고 아파트 층수가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계도나 도면상에 일정하게 돼 있는 거는
형틀을 이용하지 않고, 형틀은 이렇게 저 1층이나 이런 지하의 구조가 이렇게 특이하게 이게 된 데만 이제 형틀 작업을 하죠. 그 외에 층층이 똑같은 층이 올라갈 때는 알폼 팀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알루미늄을 형틀처럼 제작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깽폼이 뭐냐면, 건물 외벽에 한 3층 정도 되는 그 철골 구조가 건물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에 건물 외벽에 작업자들, 뭐 견출이나 미장들이 많이 붙죠. 그런 작업자들을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깽폼 팀도 필요하고요. 활석, 이건 뭐냐면,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놓으면 뭐 울퉁불퉁한 데도 있고 배가 부른 데도 있고, 그거를 이제 깎아내는 거를 이제 활석이라고 합니다. 견출팀은 뭐냐? 시멘트를 묽게 만들어 가지고 이 평평하게 그 평탄화 시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덧칠을 해서, 그래야 이제 거기다 페인트 칠을 하거나 이제 또 아니면은 도배를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아까도 곰방은 물건 나르는 걸 곰방이라 그러고, 모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PC는 그런 제작된 콘크리트를 이제 현장에서 조립하고 그걸 연결해서 붙여 가지고 빨리 아무튼 공법 중에는 그런 PC 공법도 있고 업타운 공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업타운은 이제 장소가 협소할 때 위에서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밑에도 지하 작업을 같이 병행할 때 주로 이제 그런 이제 공법을 씁니다. 여기 지금 제가 뭐 건설 뭐 그런 것보다 구인구직, 어떤 식으로 구인구직을 하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찍는 거니까, 일단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일용직으로 들어오세요. 일하다 보면 다 관계를 맺습니다. 견출하는 사람, 활석하는 사람, 뭐 아니면 해체팀, 형틀을 나중에 콘크리트가 다 양생되고 나면 그런 형틀을 뜯어내는 걸 해체팀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데 가서 조공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또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죠. 뭐든 시작하십시오. 제가 안전관리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다른 거는 일단 현장에 출근하셔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다른 그런 기술을 배우면 됩니다. 요즘은 타일, 미장, 그 다음에 도배, 이런 것들이 참 각광을 받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조적, 벽돌 쌓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벽돌당 얼마씩 합니다. 한창 사람 구할 땐 하루 40만 원 우습게 벌었습니다. 그 일도. 왜냐? 이 안전이 까다로우니까 삼성물산 같은 데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자꾸 단가가 올라갑니다. 벽돌 한 장당 얼마. 그럼 이렇게 딱 계산해 보면 벽돌 규격 때문에 몇 개를 쌓았는지가 딱 나오거든요. 그럼 얼마 붙였다는 게 바로 나와서 조적도 한 40만 원 우습게 벌었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보시는 분 끝까지 다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모, 그 다음에 안전화, 일용직 나가실 분들도 안전화는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뭐 안전벨트를 매거나 각반까지 착용하거나 다른 건 다 현장에서 다 제공하는데 안전화만큼은 자기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82년도에 노가다 처음 해봤을 때 안전화가 없어가지고 안전모도 안 쓰던 시절이죠. 못에 발이 찔리면 망치로 못 찔린 자리를 두들깁니다. 그다음에 그때 성냥 쓰던 시절이니까 성냥의 유황을 이렇게 까서 그 대인 자국에다 놓고 불을 확 붙입니다. 나중에 못에 찔린 자국보다 그 불에 발이 딘 자국이 내가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못독이 오르면 쇠 철독이 오르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바닥에 불을 질렀습니다. 요즘은 안전화가 좋아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설 할 만합니다. 평생 직업으로 생각해도 될 만큼 안정되고 고용이 보장됩니다. 지금은 잠시 건설업이 조금 침체하지만 세상은 발전하고 건설 현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래된 건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개발 지역이 너무 많이 지금 존재합니다. 서울만 봐도 앞으로 개발할 때 천지입니다. 그 뭐 외국 기업이 와서 합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하죠. 한국 사람들은 가면 대우받습니다. 지금은. 왜? 말도 안 통하는 조선족, 중국, 우크라이나, 저 밑에 뭐 방글라데시, 뭐 파키스탄 뭐 이런 쪽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틀림없이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화이팅들 하시고 또 제가 잘 아는 조선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는지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무튼 재미없어도 봐주세요. 그냥 잠잘 때 옆에다 틀어놓으면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